자, 다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증시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박준현 차장님 특히나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너무 올라와서 이제는 재료가 없다라고들 이야기하고 다음 달부터는 또다시 유럽 이슈가 재부각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월의 글로벌 증시 향방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희가 뭐 매크로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네. 일이지만은 일단은 9월에 있을 어떤 이벤트를 어떻게 이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 정확한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벤트별로 한번 예, 짚어볼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9월 6일에 이제 22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스페인의 국채 매입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무제한 국채 매입을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뭐 그렇게까지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긴축에 대해서 ECB가 선결 요건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서 어떤 논란이 나오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9월 12일에 이제 독일 현지에서 ESM의 위헌 판결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그냥 별일 없이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뭐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유로존의 그 장기적인 해법을 봤을 때는 재정을 통합시키고 또 금융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재정 통합은 독일이 부채를 공유하는 것은 뭐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원칙을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금융통합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국가들이 금융권에 대한 어떤 네. 통제권을 이양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난항이 좀 예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ESM의 위헌 판결 부분뿐만 아니라 ESM의 어떤 권한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역시 계속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뭐 계속 지금 추가적인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만은 그 부분이 잘 안 됐을 때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를 조금 9월에는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정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13년 1월부터는요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되도록 되어 있고요.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정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지출이 대규모로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보통 저희가 재정 절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예정된 재정 긴축을 시행한다면은 2013년에는 5,60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이제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재정 절벽이 발생했을 때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2014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1.3%, 하반기에는 2.3% 정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0.5%밖에 성장하지 않는 미국 경기가 상당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정 절벽 같은 경우에는 11월 대선하고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전당대회가 9월 초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는 그 2013년 예산안이 합의가 9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하반기에 재정 절벽 이슈가 상당히 시장에서 좀 확대가 될 네.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재정 절벽이 잘 양당 간의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가 되더라도 채무 상환 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미국이 다시 신용등급 강등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재정 절벽 이슈에 대해서 9월 말쯤이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9월 증시는 아마도 기대감과 실망감 그리고 이런 어떤 이슈들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가 교차가 되면서 상당히 변동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럽 이슈가 가장 많죠. 22의 통화정책위원 회의가 있을 거고요. ESM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이슈도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어떤 키가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말씀의 언급 내용 가운데 보면 기대감이 꺾이게 될 경우 시장의 출렁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이런 이슈와 함께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될까요? 예, 일단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역시 외국인들이 그 국내 주식을 물론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순매수를 해주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외국인들이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의 관심사인데요. 예. 그림을 잘 보시면은 외국인의 그 올해 코스피 베타에 대한 그림입니다. 올 3월과 지금 현재를 비교를 잘 해보시면은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는 올 3월에 고점 근처에 지금 와 있는데요.
외국인의 그 코스피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 주식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느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얼마나 위험 자산으로 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3월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연초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선주라든지 건설주, 정유화학주로 지금 집중이 됐던 반면에 최근에는 IT나 자동차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IT나 자동차 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업종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그 3월보다는 훨씬 더 덜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목표 수익률에 이미 어느 정도 다다라 있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지수 선물 포지션을 보시면은 계속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해지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 수익률을 이제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도가 좀 강하게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유동성 장세의 지금 후반기의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외국인의 순매수만 기대어서 지금 시장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아무래도 조금은 방어적인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이벤트와 함께 흔들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 최근의 움직임이 매도로 돌아섰다는 점들 부담스럽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기영 대표께서는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 어떻게 보시나 궁금합니다. 예, 저도 약간 좀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제대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는 못한다. 뭐 기대 심리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보는 부분은 지금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조금 나누어서 볼 수 있겠어요. 예. 최근 근래 유럽이나 미국 쪽은 기대 심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지만 중국 시장은 지금 직전 저점 있는 자리를 아래쪽으로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 쪽이 좀 글로벌 경기에 있어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빼놓고 미국과 유럽만 이렇게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9월 달의 장세는 아무래도 좀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여 나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정 부분 좀 장중에, 그러니까 장중이 아니고 9월 내에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신기영 대표 이야기까지 합쳐보니까 중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이슈가 부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도 지금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9월 시장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또 저희가 투자 전략들 계속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증시 화두를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